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진부한 표현을 조금 빌리고 싶어요. 가깝고도 먼 나라. 우선 지리적으로 정말 가깝죠. 그 이후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음식을 먹거나 일본의 드라마를 보고 또는 일본의 음악을 들을 때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어떤 한국 가수가 일본 노래를 리메이크해요. 그런데 한국인에게 듣기 편한 이 리메이크 노래보다 원곡이 더 듣기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노래냐면 I Love You 라는 노래예요. 포지션이라는 가수의 노래로 처음 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오자키 유타카의 원곡을 들었는데 저는 이 원곡이 훨씬 좋았어요. 또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감동을 주기도 해요.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시골에서 밥 해먹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왜 이렇게 행복하고 포근해지는지 리틀 포레스트를 기억해 두었다가 삶이 지칠 때 꼭 한번 보세요. 아,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한국판과 일본판 모두 수작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화 리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 자세하게는 말하지 못하겠는데 한국과 일본의 미묘한 차이를 섬세하게 잘 표현했다고 할까요? 둘 다 너무 잘 만들었고 행복을 주는 영화는 맞는데 하나는 한국의 색채로 다른 하나는 일본의 색채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시간 차이를 두고 두 영화를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이처럼 저는 한국에 살면서 일본을 꽤 가깝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을 친숙하게 느끼는 제게 일본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일본의 소설을 읽을 때예요. 가깝게 느껴졌던 일본이 너무나 멀게 느껴져요. 저는 한국 소설과 외국 소설을 거의 5대5 비율로 읽고 있어요. 한번 한국 소설을 읽으면 다음번에는 외국 소설을 읽는 느낌으로요. 그런데 다른 외국 소설들은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가 없는데 유독 일본 소설을 읽을 때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와닿지도 않았어요. 라쇼몽, 노르웨이의 숲,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등 다양하게 접해보았는데 모두 읽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쉽게도 이번에 읽은 인간 실격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 실격은 한국에서 스테디셀러라 지칭해도 괜찮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에요. 카페에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을 종종 봤을 정도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읽어야 할 책이라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읽게 되었어요. 책의 내용은 한 인간이 성장하면서 사회와 부딪히며 느끼는 내면의 이야기를 차분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이 과정에서 인간 실격 여부, 즉, 인간이라 지칭할 만큼의 격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해요. 한국에서는 됨됨이라고도 해요. 사람으로서 지니고 있는 품성이나 인격을 뜻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는 됨됨이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존중, 배려, 진실, 열정, 성실, 책임 등이 있겠죠. 저는 이 중에서 존중이 사람의 됨됨이를, 인간 실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만큼 소중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영화 작품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켄 로치 감독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다른 하나는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예요. 100명이 영화를 보면 영화 100편이 새로 생긴다고 봤을 때 저에게 이 두 영화는 존중의 의미를 아주 멋스럽게 표현한 작품이에요. 계속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다음에는 영화 관련 리뷰도 작성해 봐야겠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특성, 특질, 혹은 본성은 어떤 게 있나요? 댓글도 좋고, 인스타 DM도 좋아요. 편하게 알려주세요.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제가 일본 소설을 읽을 때 일본이 멀게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이번 소설을 읽으면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봤어요. 이해하려거나 재미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일본 소설이 낯설지? 라는 질문에 집중했어요.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렴풋하게 느낀 바는 다음과 같아요. 스스로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말했듯이 한국과 일본은 꽤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에 대한 정보가 쌓이면서 제 안에 일본에 대한 어떤 틀이 형성되었어요.
음악, 영화, 드라마는 비교적 짧은 호흡이고 지극히 상업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고유한 특질보다는 보편성이 더 두드러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책도 상업화가 많이 되었지만 다른 영역과 비교하면 덜 진행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특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나라 소설 작품의 특수성은 다름으로 이해하는데 일본 작품의 경우 이 특수성에 대해 제가 포용력이 모자랐어요. 그럴 수 있지 보다는 왜? 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어요. 즉, 일본 소설을 대하는 저는 인간으로서 실격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 소설을 읽을 때 다른 외국의 소설을 읽을 때처럼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포용력과 이해심을 가지고 작품을 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날이 계속 더워지죠? 한국은 지금 폭염주의보도 발령하고 난리예요. 모쪼록 더운데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밥도 잘 챙겨 먹으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진부한 표현을 조금 빌리고 싶어요. 가깝고도 먼 나라. 우선 지리적으로 정말 가깝죠. 그 이유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음식을 먹거나 일본의 드라마를 보고 또는 일본의 음악을 들을 때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어떤 한국 가수가 일본 노래를 리메이크해요. 그런데 한국인에게 듣기 편한 이 리메이크 노래보다 원곡이 더 듣기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노래냐면 I love you 라는 노래예요. 포지션이라는 가수의 노래로 처음 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오자키 유타카의 원곡을 들었는데 저는 이 원곡이 훨씬 좋았어요. 또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감동을 주기도 해요.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시골에서 밥 해먹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왜 이렇게 행복하고 포근해지는지 리틀 포레스트를 기억해 두었다가 삶이 지칠 때 꼭 한번 보세요. 아,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한국판과 일본판 모두 수작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화 리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 자세하게는 말하지 못하겠는데 한국과 일본의 미묘한 차이를 섬세하게 잘 표현했다고 할까요? 둘 다 너무 잘 만들었고 행복을 주는 영화는 맞는데 하나는 한국의 색채로 다른 하나는 일본의 색채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시간 차이를 두고 두 영화를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이처럼 저는 한국에 살면서 일본을 꽤 가깝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을 친숙하게 느끼는 제게 일본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일본의 소설을 읽을 때예요. 가깝게 느껴졌던 일본이 너무나 멀게 느껴져요. 저는 한국 소설과 외국 소설을 거의 5대5 비율로 읽고 있어요. 한번 한국 소설을 읽으면 다음번에는 외국 소설을 읽는 느낌으로요. 그런데 다른 외국 소설들은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가 없는데 유독 일본 소설을 읽을 때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와닿지도 않았어요. 라쇼몽, 노르웨이의 숲,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등 다양하게 접해 보았는데 모두 읽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쉽게도 이번에 읽은 인간 실격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 실격은 한국에서 스테디셀러라 지칭해도 괜찮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에요. 카페에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을 종종 봤을 정도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읽어야 할 책이라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읽게 되었어요. 책의 내용은 한 인간이 성장하면서 사회와 부딪히며 느끼는 내면의 이야기를 차분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이 과정에서 인간 실격 여부, 즉, 인간이라 지칭할 만큼의 격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해요. 한국에서는 됨됨이라고도 해요. 사람으로서 지니고 있는 품성이나 인격을 뜻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는 됨됨이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존중, 배려, 진실, 열정, 성실, 책임 등이 있겠죠. 저는 이 중에서 존중이 사람의 됨됨이를, 인간 실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만큼 소중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영화 작품이 2개 있어요. 하나는 켄 로치 감독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다른 하나는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예요. 100명이 영화를 보면 영화 100편이 새로 생긴다고 봤을 때 저에게 이 두 영화는 존중의 의미를 아주 멋스럽게 표현한 작품이에요. 계속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다음에는 영화 관련 리뷰도 작성해 봐야겠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특성, 특질, 혹은 본성은 어떤 게 있나요? 댓글도 좋고, 인스타 DM도 좋아요. 편하게 알려주세요.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제가 일본 소설을 읽을 때 일본이 멀게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이번 소설을 읽으면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봤어요. 이해하려거나 재미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일본 소설이 낯설지? 라는 질문에 집중했어요.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렴풋하게 느낀 바는 다음과 같아요. 스스로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말했듯이 한국과 일본은 꽤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에 대한 정보가 쌓이면서 제 안에 일본에 대한 어떤 틀이 형성되었어요. 음악, 영화, 드라마는 비교적 짧은 호흡이고 지극히 상업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고유한 특질보다는 보편성이 더 두드러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책도 상업화가 많이 되었지만 다른 영역과 비교하면 덜 진행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특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나라 소설 작품의 특수성은 다름으로 이해하는데 일본 작품의 경우 이 특수성에 대해 제가 포용력이 모자랐어요. 그럴 수 있지 보다는 왜? 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어요. 즉, 일본 소설을 대하는 저는 인간으로서 실격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 소설을 읽을 때 다른 외국의 소설을 읽을 때처럼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포용력과 이해심을 가지고 작품을 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날이 계속 더워지죠? 한국은 지금 폭염주의보도 발령하고 난리예요. 모쪼록 더운데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밥도 잘 챙겨 먹으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